최동호의 스포츠당. 누가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가을은 정말 뛰어놀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뛰어다녀도 습도가 별로 안 높으니까 땀이 나더라도 금방 마르거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스포츠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네, 오늘도 스포츠에 대한 이러저런 얘기 하러 오신 스포츠당의 당수이십니다. 최동호 당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당 소개하는데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스포츠당 하는데. 약간 좀 다른 때보다 힘있게 하신 것 같은데, 기분 좋아서? 이게 이거였어요. 스포츠당. 에코? 네. 그러시군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조금 전에 자기 방송 시간에 자기 음악 이렇게 틀어놓는 부분을 제가 오늘 처음 봤고. 네. 구르는 돌 5집에 있는 노래라고. 네. 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누가 불렀지? 이런 느낌? 이런 노래도 있었나? 하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곡은. 아니, 이거 제가 튼 건 맞는데, 예. 제가 그냥 튼 게 아니라 신청곡이 와서 신청곡이 어쩔 수 와서? 없이. 예.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래서 제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넘기고 그러는데, 우리 병희 형님은 그냥 얼굴에 철판 까셨어요, 그냥 막. 저는 제 음악이라고 해서, 예. 특별히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결론을 하신 그 노래가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을 하나 제가 알았습니다. 구르는 돌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이러저런 얘기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 두산과 넥센의 예. 준 플레이오프 얘기부터 좀. 예. 아무래도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두산과 넥센의 준 플레이오프이겠죠. 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목동구장에서 4차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4차전 벌어지는 현재, 네. 오늘 현재 2승 1패로 두산이 앞서 있죠. 네. 두산이 2연승 올리고, 넥센이 2연패까지 몰렸다가 어제 3차전에서 1승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예. 근데 어제 넥센이 모처럼 타선이 불을 뿜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물론 이제 넥센이 거의 그 경기마다 이 홈런을 터뜨려는 왔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홈런이 서건창 선수, 이렇게 3, 4, 5번에서 터진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넥센 타선의 어떤 집중력 같은 것은 보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1회 말에 안타 3개 터뜨렸는데도, 득점에는 실패했고요.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8회에도 2-3할로 기인데 득점에 실패했었죠. 2-3할로? 야, 예. 2-3할로는 거의 뭐 아니면 돈이에요, 진짜. 그쵸? 예.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넥센의 이 타선 폭발이, 넥센으로서는 최대 고민이기도 하지만, 네. 두산으로서도 넥센의 타선이 불붙기 전에 이 승부 시리즈를 빨리 끝내는 것이 두산으로서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애초에 준 플레이오프 전망을 어떻게 가졌었죠? 저는 두산이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SK가 좀 이기기를 바랬고요. 네. SK가 이겨서 올라가서 이제 두산한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두산은 또 NC한테 안 될 걸로 보고, 이게 네. 정규 시즌 순서대로 갈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넥센의 타선과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목동구장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타자들에게 친화적인 구장이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준 플레이오프 들어서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이 홈에서 중앙까지의 길이가, 125m거든요. 길죠. 예, 그리고 좌우 펜스는 이 100m고요. 네.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118m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좌우가 98m고요. 예. 그래서 어제 이 서건창 선수하고 김민성 선수의 이 솔로 홈런 2방. 네. 이게 비거리가 120m짜리였었거든요. 중앙을 간신히 넘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잠실이었으면 이것이 홈런이 아니라
중견수 뜬공으로 잡힌다 이거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 넥센이 오늘 마지막으로 목동구장에서 네. 경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지 5차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넥센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목동구장이기 때문에 이 넥센 같은 팀에게 유리하고요. 네. 어제 이 베네켄이 잘 던져줬거든요. 예. 잘 던져져가지고 7과 3분의 2이닝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이 손승락이나 한현희 선수 같은 중간 개투 필요 없이 마무리 조상우 선수가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승락 한현희는 휴식을 취했다는 얘기죠. 예. 오늘 경기 충분히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예. 단기전에서는 정말 투수 운영이 중요한데. 예. 그렇죠. 숨통을 틔워간다는 얘기죠. 투수 로테이션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세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이 넥센이 그 홈런 군단이라는 이 명성은 이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네. 세 경기에서 넥센이 홈런 5개였었거든요. 네. 근데 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점과 타점에서는 두 팀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자책점에서도 두산이 3.08점이고 이 넥센이 3.33점인데 이 3점대라고 한다면은 이 양 팀의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즘과 같은 타거 투저 그런 때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넥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두산이 집중력 있게 비슷한 타점과 득점 가지고 집중력 있게 점수를 뽑아낸 것이 네. 1, 2차전 한 점 차 승부의 비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주말을 오늘 수요일인데 그렇죠? 네. 오늘 휴일인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예.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이번 주 준플레이오프 마치겠고 가을 야구가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야구 팬들로서는 참 즐거운 그런 때이겠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아직 금년에도 인내심을 시험 받고 금년에도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지만 내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야구 팬들 많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팬들 많이 계시죠? 네. 내년을. 잠깐 이 얘기 어떠세요? 오재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 지금 바보은주님께서, 오재원, 이렇게. 벤치 클리어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서건창 선수하고. 매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오재원 선수가, 서건창 선수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해 최초로 200안타를 돌파를 했죠.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더욱더 기대를 받고 올 시즌에 들어섰다가, 베이스 러닝 도중에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즌 초반 아웃당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항이 오재원 선수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네. 뭐냐면은 이 타자 주자가 1루에서는 1루 베이스를 밟고 지나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죠. 네. 그리고 타자 주자의 러닝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1루수가 공을 포구를 할 때에 이 타자 주자가 갈 수 있는 길을 양보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포구를 하고 난 뒤에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을 딛고서 이 서건창 선수가 지나갈 수 없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서건창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경기장이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욕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제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네. 그러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벤치 클리어링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종목을 불문하고 이 포스트 시즌과 같은 큰 경기에서 흥분된 상태 그리고 팬들의 소음, 응원 소리 속에서 입모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특히 농구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 네. 입모양 보고서 욕을 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잘못 판단했을 때에 물어보는 얘기도 친절하게 나가진 않겠죠. 네. 이것이 이제 또 오해를 사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엉겨붙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적정한 정도의 어떤 그 투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포스트 시즌 지켜보면서 그 얘기거리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양념거리는 되지 않나. 네. 근데 다만 어떤 의도적이거나 상대에게 이 선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어떤 그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오재원 선수의 매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잘 만난 거죠. 잘 만났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얘기 마쳤고요. 두 번째 소식은 슈틸케 감독, 네, 예. 1년 결산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 그래요? 벌써 1년이 되었고요. 우리가 또 이따가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네.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이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가지고 얘기 막 그냥 진짜 많이 했던 게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네. 이 슈틸리케 감독을 1년 결산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이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네. 이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을 슈틸리케 1주년 기념 경기로 치러진 겁니다. 네. 근데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일단 대단해요. 어떻게요? 슈틸리케 감독이 어제 경기를 통해서 16승을 올렸거든요. 예. 16승이면은 외국인 감독으로서 국가대표 최다승 기록입니다. 1년 동안에? 아닙니다. 부임 이후로. 부임 이후에? 예.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히니크 감독이 14승이 최고였었는데 간단하게 뛰어넘은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전적이 22전 16승 3무 3패. 네. 그리고 올해만 보면은 14승 3무 1패이거든요. 대단하네요. 그게 리그라고 따진다 그러면 부동의 1위겠네. 그렇죠. 예. 근데 다음 달에 올해 안에 경기가 2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다음 달에 그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전 라오스하고 미얀마전 2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 경기도 무난히 승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16승 또 최다승 기록을 또 세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다음 달 경기 2경기를 모두 승리해서 16승을 올리게 되면은 네. 이 대표팀이 한 해 동안에 올린 최다 승수가 됩니다. 16승으로. 네. 이게 이제 1980년 이후에 35년 만에 이루고요. 대단하네요. 순 약체팀만 상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히니크 같은 경우에 이 평가전 상대로 붙었던 팀들만 보게 되면은 뭐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프랑스, 멕시코,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뭐 등등. 예, 이 히딩크의 지로는 강팀과 붙어야지 된다. 네. 이게 지론이었었거든요.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16승 중에 14승을 아시아 국가들과 해서 거둔 승수예요. 네. 이렇게 보면 승리의 어떤 질이라는 면에서는 좀 뒤처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어제 이 1주년을 기념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슈틸리케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강팀과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강팀과 만나고 싶다. 강팀과 경기를 해도 되는 때가 됐다.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뒤집어서 보면은 그러겠네요. 이 전까지는 좀 강팀을 좀 어떤 그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히딩크 감독과는 겉으로 보기엔 정반대였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대표팀을 새로 맡고 난 뒤에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이 소프트 랜딩이 필요하겠죠. 네. 연착륙. 예. 선수들도 봐야지 되고, 뭐 평소에 뭐 한국 축구를 유심히 본 것도 아니고요. 네. 자신이 의도하는 이 팀을 만들어가는 와중이라고 한다면은, 네. 적당한 이 스파링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네. 1년 동안에 이제 그 작업이 벌어진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구나, 이제. 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예. 슈틸케 감독의 방식,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방식,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것은 뭐 시대의 차이도 있고요, 전력의 차이도 있고, 뭐 주어진 여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일단 슈틸케 감독의 그 모습,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확실해요. 예.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슈틸케 감독의 성과를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1년 전에 대표팀을 맡을 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죠. 네. 일단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참패했죠. 참패라는 거는 뭐 16강에 못 올라갔다는 성적도 있지만 그 과정과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들. 경기력뿐 아니라 팀워크라고 할까나요? 예. 그리고 또 차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국가대표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예. 뭐 지도자 문제라던가, 예. 총체적으로 믿고 있다가 예. 믿음을 배반당한 그런 느낌. 예.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이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때 기억나는 사건이 벌어졌죠. 예. 한 축구팬이 엿 먹어라. 네. 엿을 던진 겁니다. 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엿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예. 예.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표팀을 맡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월드컵 참패의 분위기를 수습하고 러시아 월드컵 체제로 전환을 시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국내 감독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내 감독이 맡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팀을 재정비해 가지고 러시아 월드컵을 목표로 해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더 과감할 수 있었고 또 지원도 확실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밝혔고, 네. 그 1년 동안의 행보가 본인이 밝힌 원칙과 소신에 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다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국내 감독은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반증인가요? 예. 네.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정엽 선수. 네. 슈틸리케 감독이 잘 아시다시피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학교 경기까지 싹 뒤지고 갔습니다. 네. J리그도 수차에 갔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띄는 선수를 이정엽 선수를 발굴한 겁니다. 예. 뽑겠다고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아니 이런 선수를 왜 뽑으려고 하느냐. 네. 말렸어요. 네. 국내 감독이었으면 여기서 주저앉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한 번 더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정엽 선수의 경기를 한 번 더 봤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뽑겠다고 했습니다. 오. 그리고 뽑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정엽 선수가 슈틸리케 감독이 뽑은 그대로 그거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지난번에 그 쿠웨이트 원정 갈 때에 이 쿠웨이트 원정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는 대표팀의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역대 어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우리 대표팀 선수층이 두꺼워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바로 1년 전 네. 홍명보 대표팀까지만 하더라도 원톱을 누구를 세울지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팀 봤을 때, 야, 진짜 우리는 믿을 만한 원톱이 없다. 공격수가 없다. 네. 그 수비는 항상 불안했었고, 믿을 만한 그 유럽 애들하고 부딪혀서 피지컬로, 이겨내고 믿음직한 수비수가 없다. 네. 우리 항상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똑같은 자원인데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얘기했고, 이 슈틸리케가 발굴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는 슈틸리케 감독이 만들어놓은 선수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발굴과 조련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발굴과 조련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일단 네. 그동안 청소년 때까지 잘 나가다가 이 중동으로 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이 중동파들. 네. 대표적으로 남태희 선수. 남태희. 예. 슈틸리케의 황태자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용이가 좀 잘 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K리그를 계속 발굴해냈죠. 네. 이정엽을 필두로 해서 김신욱 선수, 그 다음에 수원 삼성의 권창훈 선수. 네. 특히 권창훈 선수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놀라웠냐.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지성 선수 비교를 많이 했었죠. 박지성 선수와 같다. 네. 근데 박지성 선수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골 결정력, 득점력이라는 면에서는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 박지성 선수는 득점에 그렇게 욕심내지는 않았어요. 네. 웬만하지 않으면 다 어시스트를 내줬죠. 네. 근데 권창훈 선수는 중거리 슛, 그리고
골 에어리어 지역에서 기회가 나기만 하면 슛을 쏘는 네. 그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이 권창훈 선수, 이재성 선수 등등 K리거들 발굴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예전에는 만약에 이렇게 K리거나 해외파들을 묶어놨을 때 열심히 뛰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능력을 보여줬겠느냐. 아. 근데 지금 선수들은 슈틸리케 감독한테 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기회 멀면 열심히 뛰겠다 그러거든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유럽파랑 우리나라 이 국내파 선수 뽑아가지고 저기 NFC, 파주 이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에 들어가죠. 네. 이 K리거 출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한눈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몰래 물어봤죠. 네. 왜 소속팀에서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면 뭐해요? 뭐 어차피 안 뛸 건데. 어차피 자기들 안 뽑고 해외파들로만 출전을 못 할 텐데. 네. 23명 중에서 많아야 이게 그 공식적인 게다 3명 교체 멤버니까 14명까지 뛴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경기에 못 나갈 건데 여기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상당하면은 이게 나만 손해인데 네. 선수 입장에서는 아예 우리는 그 들러리 네. 라는 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거 선수들이 알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훈련할 때 이제 미니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전으로 뛸 선수들에게 이제 뭐 색깔이든 이걸 다시 한번 입히고 안 나갈 선수들이 이제 그냥 유니폼 뛰고 해가지고 네. 미니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다 이거죠. 이게 이제 급기야 이 조광래 대표팀이나 이 최강희 대표팀이 있을 때 국내파들하고 해외파들하고 집단적으로 편가르기 양상이 일부 SNS에서 막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예. 이 정도까지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를 띄워야지 되겠다. 나도 네. 하면은 기회가 온다. 이거를 슈틸리케 감독이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두꺼워진 거죠. 역시 그 동기부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예. 그런 것. 예. 사실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때까지 왔었던 유명세라던가 명성이라던가 예. 이런 걸 다 뿌리치고 다 백지를 하고 자신이 검증하고 자신이 본 선수들 위주로 재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신인 선수들에게 그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참 선수들에게 투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갖고 예.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올렸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되돌아보면은 네. 이 슈틸리케하고의 최고의 차이점, 선수 보는 눈은 둘 다 똑같이 예리하고 정확했는데 네. 히딩크 감독은 아주 더 혹독했어요. 아. 그리고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골키퍼 김병지 선수처럼 네, 네. 자기의 뜻에 반하는 어이없는 실수했을 때는 여지없이 대표팀에서 제외시켰죠. 안정환 네. 선수도 한때 물먹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홍명보 선수도 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뽑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다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 아직은 선수가 아니다. 국제형이 아니다. 그거를 더 훈련하라는 얘기이죠. 그게 네.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슈틸리케 감독은 이 히딩크 감독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부드러운. 감싸 안으면서 복돋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히딩크 감독은 투쟁심을 자극했다고 한다면은 슈틸리케 감독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정확합니다.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서 1년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이 슈틸리케 감독의 수혜자라고 할까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수혜자는 누구냐면은 축구협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대표팀 감독 새로 뽑아놓고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표팀을 바라보고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군요. 히딩크 때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는 온갖 말이 다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본선이 개막하고 난 뒤서부터 이제 우리가 히딩크를 영웅시한 거였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국내 대표팀 감독했을 때는 오대영 감독. 국내 감독들은 선수 기용부터 잘못됐니, 누구는 빼야 되는데 왜 집어넣니, 감독 교체해야 되느니,
계속 이런 말이 우리는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 슈틸리케 감독이 그 소신과 원칙을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과 또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되면서 축구협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주 행복한 태평성대를 예. 누리게 된 거죠.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도 상당히 의외였던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 갑자기 이렇게 결정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기사를 보니까 끝에 이렇게 끝나네요. 존중과 기획운동의 효과.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후 대표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지만 또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외했다. 예. 동전의 양면 속에서도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바로 존중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는다. 처음 또는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모두 중요하다며 그래서 선수 모두 의욕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대표팀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와, 이렇게 저는 끝나네요. 이제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제부터 저는 이제 돌아섭니다. 아, 저도 이제 슈틸리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예, 좋아하는데 1년 결산하면서 성적이랑 이렇게 다 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은 미화하는 쪽으로 가죠. 필요 이상의 이제 미화랑 칭찬이랑 영웅시를 하게 될 겁니다. 뻔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네. 근데 조금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 예. 이것까지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강팀들과 붙어야 되죠. 네. 준비가 됐을 때는. 네. 근데 내년에도 강팀과 붙지 않고 만만한 팀, 적당한 이 스파링 파트너 고르거나 한다면 굉장히 비겁한 일이고요. 강팀과 붙었을 때에 나오는 성적을 두고서 우리가 몰아붙여야지 대표팀이 발전되는 거죠. 한국 프로건투 전성기 시절에 툭하면 필리핀에서 한물간 선수들 불러와갖고 승수 쌓기 하다가 낭패를 봤었죠. 예. 알겠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1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타이거 우즈 얘기를 모처럼 하시게 됐네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사였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 스포츠 전문 이 장다령 변호사가. 장달영 변호사? 예. 장다령 변호사의 이제 칼럼이었었는데 네. 제목이 이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 대학을 다녔다면. 네. 우리나라 대학을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서부터 우리나라 이 대학 스포츠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이제 질타한 거였었거든요. 네. 이게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미국의 그 시사주간 이제 타임지가 대학을 중퇴한 유명한 사람 10명을 뽑았습니다. 네.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예,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그, 네. 톰 행크스. 네. 그 맨 끝에 이름이 타이거 우즈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타이거 우즈가 대학교 입학 전서부터 이제 주목을 받을 정도로 일찌감치 실력 발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가 2년 마치고 중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중퇴를 했나? 네. 힘들어서 중퇴한 거예요. 공부하기가? 예, 운동하고 공부를 같이 병행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셸 리도, 네. 관심을 모으면서 LPGA에 데뷔했다가 한동안 사라졌었죠. 왜? 이 스탠포드에서 공부하는데 시험 보기가 힘들다. 네네. 한 번은 대회 1라운드 뛰고서 2라운드에 포기했어요, 2라운드를. 예. 리포트 내야 된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이라기보다도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다가 중퇴를 했는데, 근데 한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각 대학들이 스카우트 전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스카우트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죠. 혜택. 예. 혜택은 뭐냐? 이거는 저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뭐냐면, 너 출석 안 들어와도 좋아. 수업 안 들어도 좋아. 그리고, 프로에서 마음껏 뛰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교수 임명해줄게. 교수 임명은 많은 선수들을 안 주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선수. 교수 임명을, 조건으로 내주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뭐 등록금 면제는 기본이겠고. 예, 그건 네. 기본이죠. 예. 그리고 리포트로 다 내.
그리고 대학원에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해주는데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학습 도우미를 붙여줘요. 네. 이 선수들이 리포트만 내라고 하더라도 리포트조차 사실 쓰기 힘든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 쓰는 도와주도록 그 한 명씩 붙여주는데 네. 사실 대신 써주는 거죠. 네. 사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대신 우리가 조건이 하나 있다. 뭘까요? 우리 중계방송 열심히 보면은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아. 또 모자에다가 우리 학교 이름 새겨라. 네네. 옷에도 우리 학교 로고 집어넣어라. 교복가 학교 잠바를 입고 나가고. 예. 모자에 학교 표시하고.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LPGA 선수들이, 네. 우리 프로골퍼 선수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가 있거든요. 네. 이 대회 나가서 경기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제 방송이 되는데 네. 여기에 우리 학교 이름이 나온다. 우승한 선수가 우리 학교 모자를 쓰고 있다. 예. 이거 보면 진짜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저 선수 진짜 저 학교에 다니는 걸까? 공부는 제대로 할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하다는 거죠. 뭐 자랑스러운 모양이죠, 뭐.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서는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면 그네들 상식으로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할까요? 철인? 대단한 사람 아니면 진짜 힘든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들도 이 LPGA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뻔히 다 아는 사실 가지고. 예. 사실 저는 김연아, 가로 열고 고려대, 가로 닫고, 그것이 내내 불편했어요. 예. 예, 김연아 선수가 제대로 학교 생활을 과연 하고 있을까? 근데, 난 정말, 지금 우리 병영님이 그 말씀 하셔가지고, 네. 김연아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또 스카우트 전쟁 끝에 이제 거기 입학했으니까. 예. 근데 그 당시 MB 정권 때 고려대 일색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면이 다, 모든 그 부문에서.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고대 총장께서 네.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김연아가 우승한 거. 네. 김연아가 1학년 1학기 채 마치지도 않았을 네, 때인데. 네, 네. 고대 정신으로 해가지고 우승했다고. 또 고려대가 길렀다 그랬어요. 고려대가 고려대가 끼웠다 그런다. 예.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식의 그 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네. 이런 식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강의로 다 그 수업을 대체하고 리포트로 수업 대체하니까 학사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의뢰 짐작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LPGA 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를 치르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열렸던 대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전인지 선수, 네. 또 이 JTBC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했던 김효주 선수가 우승 직후에 국내 대회에 참가를 했거든요. 이 선수들 어떻게 됐냐면은 이 라운드 돌다가 이 김효주는 쓰러졌어요. 아. 그래서 포기를 했죠, 대회를. 전인지 선수도 중간에 포기하고 병원 가서 링게를 꽂고, 이렇게 시차 없이 미국에서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 대회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네.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하니까 어느새 앉아가지고 온라인 강의 듣고 리포트 쓰고 사실 우리가 이럽니까? 이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랬는데 제가 하는 말은 참 이게 그 외계인이 하는 얘기고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 골퍼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만 보면은 리디아고. 예, 리디아고도 이 고대 입학할 때 참 입학 조건 해가지고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디아고, 전인지, 김세영, 김효주, 이정민이고요. 건국대학교, 이범희, 최나연, 조윤지, 안신혜, 하민성, 네. 광운대, 박인비, 연세대, 유수연, 장하나, 백규정, 성균관대, 고진영, 이민영. 점점 유명한 선수들만 뽑아온 겁니다. LPGA에서 뛰고 있는. 예.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대학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거 예.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이 학벌 사회에서 어떻게든 대학 졸업장을 받게 하고 싶은,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면서 그것을 자기 학교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학교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학원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네. 우리나라 이 스포츠계의 주류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예. 주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뭐 이만기 까라 이런 분들 말고 네. TV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체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메달 출신들이? 예. 네. 메달 출신의 대학 교수. 예, 예. 예.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어떤 하나 정책 정할 때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뭐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뭐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류인데, 그들이 어떻게 대학 갔는지, 그리고 문제성건, 한 체대건 해가지고 네. 다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지, 저는 절반 이상은 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류로 앉아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 또 자문을 하다 보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익 집단으로서 주류 행세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지금 유망주들을 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적만 내라 우리가 다 해줄게.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학사모 씌워주고 학사모 끝나고 석사 박사까지 다 씌워주고 교수를 앉혀버리고. 너가 뭐 무슨 교수로서의 능력이 없어도 있으면 우리 학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줄게. 네. 근데 이 본인은 바깥에 나가서 안에서 있어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이 학력의 허세 이런 것을 떨쳐버려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타이거 우즈, 대학 중퇴 타이거 우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군요. 근데 또 묘해요. 만약에 거요? 타이거즈가 국내 대학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대학교 중퇴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다 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하향세가 돼가지고 이제 골퍼로서의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네. 졸업장 따내려고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학교에서 먼저 제안해서 명예 졸업장이라도 주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명은 예. 대학 졸업자 중퇴하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졸업장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다시 복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그런 긍지를 갖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히 따내지 못한 졸업장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 자신도 알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참 위선적이에요. 우리 사회는. 위선적입니다. 네. 모두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뻥끗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 대학을 다녔다면 예. 뭐 졸업하는데 지장은 없었겠지만, 하지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타이거 예. 우즈는 스스로 쪽팔려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죠. 네,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도 선수 개개인의 그런 성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닌 어떤 문화에서 어떤 풍토에서 운동을 해왔는가 예. 이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토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대성 전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런 것이 뽀록 났을 때 정치권에서 그런 걸 모두 버려버리고 예. 그 금메달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그것을 더 빛나게 지키는 것이 또 우리 페어플레이 아닌가 싶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말의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 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한체대의 그 교육부 감사에 의해서 한체대 교수들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논문, 예. 부정 사례가 밝혀졌죠. 네. 여기 몇 번 이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몇몇 교수분들은 운동 선수 출신들인데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임용되고 난 뒤서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요구하는 대로 얘기만 들어주면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수 자리를 그래도 타이틀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논문을 안 썼는데
그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가 교수 행세를 해야지 되잖아요. 예.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소수의 양심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을 마치 다 자기 것이냐, 자기 능력이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운동을 했고, 그래서, 금메달도 땄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예, 용납될 수 있는 거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선배들이 그랬고, 예. 내 후배들도 그럴 거고, 내 동료들도 그러니까 별 문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참, 예. 씁쓸한 도덕성의 그런 타락이라는 것, 한 사회가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가 썩어 빠졌다고 아무리 욕을 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뭐 범죄율이 어쩌고 저쩌고 마약이 어쩌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지도자급들에게 원하는 요구되는 도덕성이 상당히 드높잖아요. 예. 예, 그런 것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강국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예,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이제 우리도 그런 세계의 강국으로 강소국으로 훌륭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기본부터 좀 착실해야 되겠다라는 뻔한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야, 오늘은 이게 보자. 이거 음악도 하나도 안 듣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됐네요. 근데 뭐 10분 얘기하면 또 음악을 듣고 끝내야 되니까 예. 얘기 계속 할까요? 그냥 계속 가시죠. 아이고 오늘 탄력 받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남았는데 세 가지 다 얘기할 시간이 됩니까? 세 가지 다 뭐 짧게 드릴 건데요. 이미 뭐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지난주 이종훈 감독 롯데 뭐 불안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에서 고등학교 야구에서 잔뼈가 굵은 이종훈 감독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롯데 구단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게 좀 어이가 없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롯데가 조원우 신인 감독을 선임을 했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원우도 선수 출신 아닙니까? 이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부산 출신이죠. 네. SK에서 수석 코치를 하다가 이제 롯데 감독으로 가게 됐는데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SK가 패배한 직후에 그게 7일 저녁에 이제 조원우 코치한테 롯데가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공식 발표는 이런데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할 리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8일 오전에 도장을 찍고 나고 이제 조원우 신임 감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이종훈 감독은 그래도 1년 동안 롯데를 위해서 열심히 뛴 감독 아닙니까? 성적은 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신임 감독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임을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전화로? 예. 근데 이런 게 과연 저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재벌이 롯데 야구단을 보는 시각, 고용과 피고용, 계약의 관계, 그리고 감독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그냥 자르면 되니까. 사실은 감독이라는 자리, 미국에서는 헤드코치라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사실 감독을 예전에 전국 시대에 쇼군, 다이묘, 그러니까 장수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독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꼭 장군처럼. 그리고 수하의 하타모토라고 하는 그런 수하의 가신들, 이 선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감독이 지나치게 중요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도 전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을 그야말로 고용인, 피고용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느낌.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지나친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감독을 뽑을 때나 아니면은 감독을 자를 때, 정장을 입고, 그래도 이 격식이 있는 어떤 뭐 이 음식점이라도 좀 호텔 예약해서 그동안 애쓴 거 다 한다 고생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뽑을 때에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감독 할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공식 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뽑을 때에도, 세워나가지 않게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 너의 야구가 어떤 얘기냐면 듣고 싶다. 해서 정장 입고 나와서 품위 있는 얘기해서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또 이 야구인들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게
약간의 격식을 차려가지고 가서 만나기 전에도 준비해서 야구를 보는 자신의 눈이라든지 네. 그리고 솔직하게 구단에게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 당당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요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선임되고 잘리고 이런 게 모든 결정이 되니 이게 재벌에 완전히 그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런 운동선수를, 감독을, 프로 구단을 존중하는 풍토. 롯데가 그렇다니까, 하필이면 또 롯데예요. 롯데는 지난해 CCTV 사찰이 있었죠. 네, 그리고 네. 올해 경영권 분쟁. 네. 이거 끝나는 데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동빈이. 네.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이 좀 야구단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 귀한 줄 모르죠. 제가 사람 귀한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한 4년 전서부터 양승호 감독 롯데 가고 그 다음에 양승호 감독 이전에 양승호 감독 그리고 지금 이종훈 감독 그리고 지금 조은호 감독까지 제가 한 3살부터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이거 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도 국민의 기업 운영하는 것도 롯데가 지금 어려웠으니까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네. 이거지 진정한 반성 따위는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롯데 거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한 2년 됐어요. 그렇군요. 롯데 거는. 네. 껌도 롯데 껌은 안 씹으십니까? 껌은 원래 안 씹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남양유업 절대로 저는 안 사 먹습니다. 다 확인해보고 살아요. 알겠습니다. 삽니다. 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평론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할 정도로 롯데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예의. 울컥하네요. 지금 전화로 대고서는 해임당했다 그러니까, 전화도 아닌 방송을 통해서 잘린 어떤 방송인의 경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에루페 5년 연속 우승. 그래요? 예. 근데 이 말씀 제가 에루페 얘기를 왜 하려고 하면 우리 에루페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한번 했었습니다. 예, 오주환이라고 이제 한국명 갖게 됐는데 네. 귀화할 거다. 근데 에루페 얘기를 제가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에루페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귀화 선수는 탁구에서는 탁구에서는 귀화해가지고 동메달 딴 선수까지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거팡팡 선수라고. 예. 중국명이 거팡팡이죠. 네네. 강예서 선수. 탁구, 농구, 아이스하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축구와 야구, 마라톤은 좀 달랐죠. 네. 민족적 자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는 우리는 돈으로 메달 안 산다. 아주 논란이 계속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에루페의 귀화를 곱게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11일.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에루페가 또 우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 5회 연속 우승이거든요. 근데 이 우승보다도 에루페의 우승 기록이 2시간 7분 1초입니다. 좋네요. 예, 좋죠. 근데 우리 국내 선수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온 선수가 2시간 28분 57초예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에루페의 기록과 20분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970년대 초반에 문홍주 선수보다도 훨씬 옳지 않은 기록이군요. 마라톤에서 20분이면 에루페가 가다가 한 중간에 너무 힘들면 한 15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뛰어도 이게 1등이라는 얘기거든요.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이런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그러니까 민족적 자긍심 해가지고 명분론을 내세운 쪽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그런 정도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에루페가 귀화를 이제 추진 중이고 이날 기자회견할 때 한국말로 우승해서 기쁘다. 내년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할 정도로 이제 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뭡니까? 저는 이거에 절대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박태환 선수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뭐냐면 이 에루페가 도핑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해명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못 맞아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제육상연맹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징계가 풀린 시점이거든요. 근데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도핑으로 징계받은 선수는 징계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를 뽑지 않는다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귀화를 하더라도 LFA 선수는 3년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LFA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해보고 싶다. 올림픽용이 아니라 한국에서 선수로 뛰어보고 한국이 좋다고 한다면 올림픽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안 나가고 그 다음 올림픽 노린다든지 올림픽 안 나가고 한국 유니폼 입고서 뭐 세계 선수권이나 그냥 국내 대회 쭉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테마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다음 얘기는 좀 얘기할 게 많아서. 다음으로 문경 세계 넘어가고요. 군인체육대회 얘기인데.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얘기. 여기서, 그래요. 군인 5종 경기에 도전한 지 3년 만에 이번에 동메달을 딴 여군, 우리나라 여군 얘기도 있습니다. 남자 군인은 19인인가 20위 안에 들지 못해서 예선 통과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까지만 하고서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는 왜 배 나온 선수들이 많은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제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하실래요? 예, 잠깐인데,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구를 우리 선수들이 얘기할 때, 파워 운동이라고 합니다. 파워 운동. 파워. 네, 힘. 그러니까는, 멀리 보내거나, 멀리 보내기 위해서,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한 군데에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중요하다 얘기죠. 네. 근데 축구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오래 계속 뛰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력. 네. 그거를 끝까지 지탱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구 종목의 특성상 별로 뛰는 게 없잖아요. 예, 가끔은 뛰죠. 그리고 몸무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야구에서는 배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력을 다해서 100m를 뛰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2루나 3루까지도 심지어 뛰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공을 멀리 잘 보내야지만 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는 거. 사실 선동열 선수가 말랐었다 그러면 그만큼 유연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오래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스포츠당 쉼 없이 달려왔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 오늘도 화제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 한 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